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정유울 작가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책을 막 마음에 들어서 사놓고 뭐 어쩌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돼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오랜만에 마저 이 책을 안 봤지 하고 나서 이렇게 탁 꺼내서 이 책을 최근 들어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여울 작가의 이제 여기 앞에 책 머리말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가장 좋은 에너지는 무엇인지, 내가 용기를 내어 지켜내야 할 최고의 내적 자산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한없는 다정다감함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금방 깨닫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드는 밤이 아무리 많아도 끝내 타인에게 다정해지는 내 안의 따스함이었다. 만일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그 다정다감함을 잃는다면 아무리 현란한 심리학적 지식들로 중무장해도 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게 머리말에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머리말 쪽의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요즘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마음 아픈 마음을 챙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없는 다정다감함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분의 내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고요. 또 볼까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마음 치유의 처방전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마치 지진이나 전쟁에 대비해 미리 꾸려놓은 생존 배낭처럼 내 안의 힐링 패키지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사람들과의 대화, 심리학에서 얻은 지식들, 문학작품의 문장들, 내가 맡은 모든 꽃향기, 맛있는 음식들의 향취까지 함께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존 배낭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생존 배낭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생존 배낭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제가 독자들에게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 영상이 가장 큰 사실 생존 배낭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 정말 초긍정적인 가족들의 그런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그들과 나눈 대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생존 배낭이 좋은 점은 뭔가 하면요, 아무리 많은 치유의 비법을 꾸겨 넣어도 가방이 찢어지거나 1인용 무게 제한을 넘길 일이 없다. 그렇죠. 욕심껏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욕심껏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제 그 가방이 너무 차고 넘치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치유를 위한 나만의 생존 배낭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놓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응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다시 에너지를 돌게 하는 그런 생존 배낭에 들어있는 어떤 키트들, 여러분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를 쉽게 그렇게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생존 배낭 꼭 만들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4군데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나눌 챕터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인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는 열등감 아닐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을 향한 열등감. 질투심, 패배감은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그런데 그 심각한 열등감이야말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열등감은 어떻게 해야지 극복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조금씩 극복해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제 이 정여울 작가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 우리도 이렇게 탁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공감되게 써놨어요. 첫째, 심포도의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솝우화 아시죠? 그러니까 막 높이 달려있는 이제 포도, 도저히 이제 딸 수 없는 그런 포도에 대해서 저 포도는 분명히 너무 쉬어서 맛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질투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탁월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을 택했다. 누구를 이제 그 심포도처럼 그렇게 질투, 그 심포도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탁월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해요. 훌륭한 걸 훌륭하다 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인정하고 나면 훌륭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타인의 탁월성을 인정하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 열등감의 부정적 에너지를 배움을 향한 열정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누구를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은 질투하지 않고 정말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제 되돌아온다는 거죠. 둘째, 고통의 최고점과 행복의 최저점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성찰해보고 이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행복의 마지노선도 정하는 것이다. 고통의 한계, 행복의 마지노선 이제 정하는 거죠. 이 경계를 넘으면 곧 무너지고 말 것 같은 불안감의 마지노선, 그것이 고통의 마지노선이다. 한편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여기까지구나. 이 정도 이상의 고통은 거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나를 보호해주고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판단은 나를 더 많은 행복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구해준다. 그 고통 문제도 물론 공감이 되지만 행복에 대한 문제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계속 뭐 더 많이 더 높게 막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만족감이 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굉장히 소소한 쪽에 이만큼 해도 뭐 훌륭하고 너무 행복하지 뭐 라고 이렇게 최저점을 정해 놓는다면 마음에 정말 평화가 오는다는 이분 말이 정말 딱 공감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열등감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감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또렷하게 구분해 보는 것이다. 예컨대 고통과 절망을 구분하는 것,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구분하는 것, 짜증과 슬픔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그 대사에서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버려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보고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유리창이 깨진 거지 영혼이 부서진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 인상적이죠. 정말 그렇지 않은가? 힘든 일이 생긴 것이지 반드시 절망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 힘든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힘든 일이 생겼네.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이게 끝장난 일이야? 뭐 완전히 그냥 뭐 게임 끝났나?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극복해야 할 힘든 일이 생긴 것뿐이지 그게 희망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게 바로 마음챙김의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고통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지혜다. 마음챙김의 기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이런 챕터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류에 편입하고 싶어서 굉장히 거기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열등감을 느껴서 주류에 속하고 싶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커버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아시안이나 멕시칸이나 뭐 이런 비주류에 속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미국식 주류에 속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버링 자체가 이제 주류에 포함되고 싶어서 어떤 이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커버링은 주류에 맞게 타인이 좋아하지 않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주류에 속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챙겨 입고 요즘 대세로 불리는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습관을 바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왕따로 만든다. 그런 일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왕따를 시키면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그러면 나까지 왕따를 당할까봐 그거를 거부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요.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죠. 내게도 커버링이 있다. 난 오랫동안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 정여울 작가의 커버링이에요. 자기가 자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여류 작가의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굉장히 건조하고 남성적인 문체, 중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점점 더 이미 나에게 더 씌워진 수많은 커버링을 하나씩 지워가기로 한다. 그리하여 내가 점점 더 나다워지기를, 내가 다만 꾸밈없는 나임으로써 최고의 자유를 얻기를 꿈꾼다. 나는 나인 채로, 당신은 당신인 채로, 아무것도 바꾸거나 덧칠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커버링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있을 때 여자 어떤 간부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피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남자 간부들보다 더 거칠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커버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답기 위해서는 그런 커버링을 하나씩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에 정말 100%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세 번째 챕터는요. 번아웃 시대, 내 안에 잃어버린 에너지를 찾아서. 번아웃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여자들은 주로 이제 극도의 슬픔이나 눈물 등의 감정 체계를 동원하여 번아웃을 표현하는 한편, 남성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절, 위궤양 등 신체적 질병을 통해 번아웃을 뒤늦게 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번아웃이 오면 남성에 비해 빨리 깨닫고 자신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남성들은 더 오래 참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신체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어떤 구조 신호잖아요. 자, 지금 당신 몸이 이상해요. 빨리 스스로를 돌보세요. 이런 건데, 그거를 굉장히 외면하고 제 시간을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직장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번아웃을 좀 이렇게 벗어나 볼까, 이제 정여울 작가가 하는 얘기를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보다 먼저 번아웃의 위험 높은 사람들의 특징, 전형적인 특징, 여러분이 번아웃 위험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형적 특징은 일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렇죠. 일 열심히 안 하면 번아웃 안 걸립니다. 일을 해야지 마음 편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막 바쁜 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거 말이죠. 이 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은 높은 자존감의 반영이다. 그러나 100% 착각입니다. 회사 어떤 직원 하나 없다고 안 굴러가면 그 회사 아니거든요. 근데 나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제 그냥 괜찮아. 그러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당신 얼굴 요새 너무 이상해. 요새 너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때가 온 때인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렇게 남들 말 무시하는 사람, 번아웃 위험성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번아웃 증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정여울 작가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쏟아지는 일감이나 타인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절이 필요한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 거절은 마치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항복선언처럼 느껴져 쉽지 않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무능력을 증명하는 일처럼 보이거나 나는 나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같이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거절이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거절의 대가. 거절의 대가는 돈을 좀 덜 벌든지, 아니면 진급을 좀 천천히 하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절하면 어떤 대가가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번아웃을 회복되기 위해서. 자,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두 번째는요, 삶의 속도를 구체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줄여야겠죠. 이제 몸이 일단 회복이 돼야 되니까. 번아웃 특징 중 하나는 삶에 대한 무감각이다. 모든 것을 일을 통해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일 아닌 것들, 특히 자신을 배려하는 행동에는 섬세한 감각 자체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잘 웃는지, 울고 싶을 땐 마음 놓고 울 수 있는지 체크해보자.
이런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해서 무심하고 돌보지 않는 거는 대단히 정말 위험한 일이고, 이런 무감각함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자, 번아웃에서 스스로 회복되는 세 번째 길은 주변의 모든 자극을 일의 방해물로 여기는 대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감각 훈련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가 슬픈지 힘든지 어려운지를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일 때는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인간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감각을 되돌리는 것, 이게 가장 그 번아웃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찬찬히 살펴보고 들여다보자. 이게 핵심이고요. 삶에 대한 되새김질의 몸짓이 부족할수록 번아웃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다. 되새기는 것, 돌아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속도전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이다. 이런 마음 챙김의 기술을 발휘하셔서 정말 그 번아웃에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챕터는 뭔가 하면요. 마음 놓침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마음 챙김. 그러니까 마음 놓침, 마음 챙김, 마음 놓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책이 그 마음챙김, 엘렌 랭어의 마음챙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마음의 운전대를 꽉 붙드는 최소한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증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챙김이라는 게. 자, 마음 놓침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마음 챙김. 여기가 이제 결론적인 어떤 그런 챕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제 다른 책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 호텔 객실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대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객실 청소를 할 때마다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기 암시를 주라고 제안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 집단인 거죠. 여기는 그냥 청소하게 냅두고 이쪽은 그렇게 난 지금 헬스클럽에 와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청소를 하라는 거. 이 두 청소 그룹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어떤 자기한테 그렇게 세뇌를 하면서 난 지금 헬스클럽에 있는 거야, 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청소원들의 몸무게와 허리치수는 체질량 지수까지 획기적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하면서도 나 지금 헬스클럽에 와 있어, 청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실험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건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요양원에 굉장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준 거예요. 화초 이거는 뭐 A 할머니 거, 이건 B 할머니 거, 할머니 책임이에요. 키우세요. 이렇게 한 할머니들이 자기의 책임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양원 지시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일과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라, 이런 말까지 같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책임지고 내가 화초도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 노인들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난 거죠. 책임을 지는.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노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뭔가 나한테 내가 책임이 있고 저 화채는 나의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한 노인들에게는 훨씬 더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마음의 승리로 몸까지 회복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몸을 속이도록 만들어서 어떤 20년의 건강과 젊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소부에 대한 그런 실험이나 이 요양원의 노인분들을 위한 실험이나 정말 그 마음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몸에 끼치는 커다란 영향을 증명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음 챙김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아주 크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정여울 작가가 결론적인 얘기를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고 치유할 모든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 에너지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서 마침내 자기 극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자기 치유의 심리학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작아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세상 무엇도 당신의 자아를 움츠러들게, 짓누르게, 빗바라기 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저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몸과 우리의 인생, 어떤 그런 일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서 몇 가지 공감이 되는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챙김 하셔서요.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 챙김 하셔서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몸도 변화시키고 나의 일상도 변화시키고 주변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랍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